2024년 1월 30일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공준혁 씨는 큰 충격 속에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채로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계산 금액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착각한 준혁 씨는 언성을 높이며 업주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준혁 씨는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준혁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준혁 씨가 고의적으로 경찰을 공격한 것이 아니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준혁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형사공탁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준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액수의 공탁금을 납부하여 공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공탁금을 수령하며 준혁 씨의 진심이 전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준혁 씨가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 전체가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담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끝에 2024년 5월 2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준혁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었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공탁,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끝까지 전달한 뒤 적정한 금액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결국 합의나 공탁은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는 언제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